야, 그게 뭐야? 그 표정이. 네,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 얼굴 좀 봐라. 내 생일인데. 그렇게 시큰둥한 표정을 해야겠니? 어머님,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어요. 새벽부터 했으면 뭐해? 마지못해 한 게 얼굴에 다 써 있잖아.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당신 생일상을 단숨에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새벽 4시부터 4시간 동안 준비한 미역국, 갈비찜, 9가지 나물, 각종 전들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 준호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내 마누라 얼굴 좀 봐라. 나한테 밥 해주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이잖아. 제 이름은 김수연. 나이 50살입니다. 25살에 이 집에 시집와서 25해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방을 쌌습니다. 그날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72번째 생신이었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올해는 꼭 맛있다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냉장고에서 어제 미리 불려둔 미역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한우를 샀습니다. 1kg에 55,000원이나 하는 고기였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간이 세다고 하셨으니까 올해는 조금 싱겁게 해야겠어. 간을 보고 또 보며 국을 끓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겨울 새벽에 찬 공기가 부엌으로 스며들었지만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갈비 2kg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배즙, 생강까지 정확한 비율로 섞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께서 25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직접 가르쳐 주신 레시피였습니다. 며느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음식 솜씨가 좋기로 유명해. 너도 잘 배워야 한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25살, 갓 시집온.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께 음식을 배웠습니다. 국이 짜네. 밥이 됐어. 김치가 쉬어. 하지만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같이 그랬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대로 했을까요? 저는 압력솥 타이머를 맞추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번에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찾아내실 거라는 것을요.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어머님이 곧 일어나실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상에 올릴 고명용 파였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왼손 검지에서 피가 났습니다. 도마 위로 빨간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 안 돼. 어머님 일어나실 시간인데. 저는 황급히 약장에서 밴드를 꺼내 상처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피는 계속 배어나왔습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밴드 위로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지만 계속 칼질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손가락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은 완성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식사 준비했어요. 저는 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상을 들고 오는 것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는 얼굴로 상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그 표정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내 얼굴 좀 봐라. 내 생일인데 그렇게 시큰둥한 표정을 하고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웃지 않았나? 웃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 제가 새벽 4시부터 새벽부터 했으면 뭐해? 표정이 그 모양인데 마지못해 한 게 얼굴에 다 써 있잖아. 저는 정말 정성껏 했어요. 정성은 무슨?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으면 생일상을 받고 싶겠니? 누가 기분이 좋겠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런 밥상 안 먹어! 성의 없는 밥상! 상이 제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께서 밀쳐버리신 것이었습니다. 미역국 그릇이 깨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갈비찜 접시가 뒤집히며 고기와 양념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정성껏 무친 9가지 나물들이 뒤섞였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부친 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내 마누라가 나한테 이 모양이잖아! 생일인데 저런 표정을 하고 밥상을 내와! 어머니! 어머니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정성껏? 표정을 좀 봐!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이잖아! 저는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5년을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25년이 어쨌다고?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25년 동안 밥 먹고 살았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 챙기는 게 당연한데 뭘 그렇게 큰일 한 것처럼 굴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 당연하지. 이 집에서 밥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정도 안 하면 되겠어?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십니다.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던 날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보냈던 시간들, 아파도 참으며 일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당연한 거였나요? 그날 저녁, 저는 안방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지금? 어머니한테 화풀이 하려고? 화풀이가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삐졌어? 좋아. 나가봐. 3일이면 기어서 돌아올 거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다. 내가 잘한 거야. 좀 쉬어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었습니다. 수연아, 언제 올 거야? 집이 엉망이야. 어머니가 밥도 제대로 못 하시고, 빨래도 쌓이고, 그동안은 제가 다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야, 수연이한테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물어봐.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내가 왜? 며느리가 제 집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왜 전화를 해?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셔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가 밥하는 게 당연한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지 5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했어. 네? 그게 무슨...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을 송금하셨대. 평생 모은 돈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천만 원이면 시어머니께서 평생 동안 모으신 전 재산이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샜어. 근데 돈 찾기 어렵대. 어머니가 지금 완전히 넋이 나가셨어. 수연아, 미안하지만 돌아와 줄 수 없겠니?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강하시던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내 돈이 다 날아갔어. 다음 날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 무슨 소문이요?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한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하셨습니다. 늘 당신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기 박 여사 온다. 보이스피싱 당했다며? 그것도 5천만 원이나? 며느리도 없고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나 봐. 그렇게 며느리 구박하더니 이제 혼자 당하네.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시어머니에게 이것은 돈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내 마음이 편한 걸 해라. 그래도 5천만 원이면 수연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당연하게 여겼던 시어머니, 제 정성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친정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라.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시댁으로 가는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시댁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등을 곧게 펴고 계신 게 아니라 축 처져 계셨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경찰서 가보셨어요? 갔어. 근데 돈 찾기 어렵대.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동생이 경찰관이었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조언을 구해뒀습니다. 어머님, 사기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왜? 일단 추적부터 해봐야죠. 경찰서에서 사흘 동안 매일 찾아갔습니다. 계좌를 추적하고 은행과 연락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님, 2천만 원은 찾았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네, 나머지는 어렵지만 이것이라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박 여사네 며느리네. 어머, 돌아왔네? 그래도 며느리가 착하긴 하나 봐. 저렇게 구박당하고도 돌아왔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평소에 정신이 또렷하신 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요즘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돈도 일부 찾았어요. 경찰서에서 정말 잘 도와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며느리한테 왜 그랬어요? 박 여사, 며느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이 아니라 간단하게 국과 반찬 몇 가지만 차렸습니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네, 어머님. 나 좀 보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어나세요.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생애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당당하시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정성껏 해줬는지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당연한 줄만 알았지.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가 25년 동안 해준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정성이었는데 난 표정만 보고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저도 표정 관리 못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정성은 표정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25년 동안 쌓아온 정성을 표정 하나 때문에 무시되면 안 되겠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찾아올 15분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